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개가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이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영국 BBC 스튜디오에서 유명 동물행동학자의 조롱 섞인 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진돗개 초롱이가 코렌 박사의 60점 만점, 지능 테스트에서 58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는 순간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돗개 초롱이의 놀라운 이중언어 이해 능력이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은 순간이었죠.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영국 외교부에서 문화교류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죠. 현재 저는 외교부 회의실에 앉아 마지막 브리핑을 받는 중입니다. 책상 위에는 하회마을 사진들과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 기록들이 펼쳐져 있어요. 외교부 장관이 말하길 찰스 국왕께서 안동 방문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방문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안동과 영국 왕실 간의 특별한 인연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왕실의 바람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문은 여전히 안동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특히 여왕 서거 후 그들이 49제를 지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찰스 국왕의 방한을 앞두고 안동 방문 일정을 사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왕이 추녀당을 방문하고 봉정사에서 종을 울렸던 것처럼 국왕 역시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죠. 안동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하회마을의 이강산 문화관광 해설사를 만났습니다. 흐린 가을 하늘 아래 우리는 여왕이 걸었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매년 여왕의 생일에는 안동에서 영국으로 사과를 보냈다고 들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강산 해설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찰스 국왕께 보내게 될 거라고요. 봉정사에 도착했을 때 고요한 절 마당에서 이강산 해설사가 여왕이 종을 울렸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왕께서 직접 타종하시며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셨고 이후 매주 기도 의식이 이어졌다고 해요. 찰스 국왕의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하며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뛰어나온 작은 진돗개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놀라 물었더니 이 해설사는 마을 개들이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진돗개는 짖지도 않고 조용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의 지혜가 깃든 듯 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개 같다고 생각하며 몸을 숙여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더니 진돗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이 뭔지 알고 싶어 개의 목줄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강산 해설사님은 주인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이끌리듯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냈습니다. 런던에서부터 가져온 작은 개 간식이었죠. 배고프냐고 물으며 간식을 내밀었어요. 진돗개는 제 손에서 공손하게 간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앉아서 두 발을 들어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해설사도 누가 훈련시켰나 보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다시 진돗개의 눈을 들여다보니 정말 특별한 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석양빛으로 변하며 봉정사의 처마를 빛으로 물들이던 그 순간 영감이 떠올랐어요. 빛나는 등불 같아서 초롱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어 불러봤더니 진돗개는 마치 이름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몇 발자국 떨어져서 초롱이라고 부르자 즉시 제게 달려왔어요. 이 해설사님도 정말 신기하다며 마치 저를 기다렸던 것 같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회마을 관계자들과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초롱이가 숙소 근처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이 개는 몇 주 전부터 마을에 나타났지만 주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초롱이가 봉정사 근처에서 자주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방문 일정 동안 초롱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초롱이는 제가 안동 곳곳을 답사할 때 조용히 동행했고 놀랍게도 제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는 듯 했어요. 찰스 국왕께서 이 개를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이 해설사에게 말했습니다. 영국 왕실도 웰시 코기를 사랑하니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 30마리가 넘는 웰시 코기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어요. 초롱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던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숙소를 나와 차에 짐을 실으려는데 초롱이가 숙소 근처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날 분명히 하회 마을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10km나 떨어진 안동 시내에 제 숙소를 찾아온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와 함께 런던에 가볼래? 물었더니 초롱이의 똑똑한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초롱이와의 인연이 시작된 후 영국으로 함께 돌아가기 위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제 신분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가장 먼저 초롱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동의 수의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초롱이는 건강했고 수의사는 약 2살 정도의 암컷 진돗개라고 알려주었어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니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은 진돗개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해외로 반출하려면 문화재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견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추가 서류 작업과 인터뷰를 거쳐 특별 허가를 받는데 일주일이 더 걸렸습니다. 제 휴가 일정은 엉망이 되었지만 초롱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서울로 이동하여 영국 대사관에서 동물 운송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개를 데리고 온 것에 놀랐지만 초롱이의 똑똑함을 직접 보고는 모두 매료되었어요. 특히 초롱이가 사무실 내 물건들의 이름을 금방 익히고 지시에 따라 정확히 찾아오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대사관의 수해 담당관은 이런 지능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도 진돗개의 반출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국 날짜가 정해졌어요. 초롱이를 위한 특수 운송 케이지와 긴 비행을 견딜 수 있는 준비물들을 구매했습니다. 케이지 적응 훈련을 시키는 동안 초롱이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초롱이와 잠시 헤어져야 했어요. 검역 직원에게 초롱이를 넘기는 순간 초롱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곧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기내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물칸에 있을 초롱이만 생각났어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날 때마다 초롱이가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영국의 기후는 한국보다 서늘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동물 검역 구역으로 서둘러 갔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역 직원이 초롱이의 케이지를 끌고 나왔어요. 초롱이는 지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지 문을 열자 초롱이는 제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켄싱턴의 제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초롱이는 창밖의 런던 풍경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템즈강을 지나고 빅벤과 런던 아이가 보일 때마다 초롱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시골에서 자란 개에게 런던의 북적거림은 큰 충격일 텐데 초롱이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초롱이를 위해 미리 주문해둔 침대와 장난감, 사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새로운 환경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더니 이내 제 침대 옆 작은 공간을 자신의 자리로 정했어요. 그날 밤 초롱이는 저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는데 우유가 떨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평소처럼 혼잣말로 우유가 없네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초롱이가 갑자기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초롱이는 앞발로 냉장고 문을 당기더니 정말 열어버렸습니다. 물론 우유는 없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진돗개가 냉장고를 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초롱이가 보는 앞에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들의 이름을 하나씩 말해봤습니다. 책, 신발, 열쇠, 휴대폰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찾지 못하는 척하며 휴대폰 어디 있지? 라고 말했어요. 초롱이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강아지는 침실로 가서 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물어왔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초롱이는 정말로 단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 더 많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초롱이는 점점 더 많은 물건의 이름을 기억했고 지시에 따라 정확히 행동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놓인 세탁물을 가리키며 세탁기에 넣어줄래? 라고 말하자 초롱이는 한 번에 몇 개씩 물어다 세탁실로 옮겼어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초롱이가 영어를 이해한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개로서 한국어도 이해할까요?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수 있었기에 안동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국어로 말해보기로 했어요. 초롱아, 물 좀 가져다 줄래? 놀랍게도 초롱이는 즉시 부엌으로 가서 제가 항상 물을 마시는 컵 근처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한국어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한국어 실력은 제한적이지만 알고 있는 단어로 더 확인하고 싶어서 다양한 한국어 명령어를 시도해봤습니다. 앉아, 기다려, 따라와 모두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해도 초롱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언어를 모두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영국 외교부 동료인 에밀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에밀리가 와서 초롱이의 능력을 직접 보고는 믿을 수 없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야, 제임스. 에밀리가 말했어요. 걔가 이 정도 수준의 이해력을 보이는 건 매우 드문 일이야. 에밀리는 런던 대학교의 동물행동학 교수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롱이를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초롱이의 특별함이 어디까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캐롤라인 교수의 연구실에서 초롱이는 또 다른 놀라운 면모를 보여줬어요. 교수가 준비한 단어 카드를 보여주자 초롱이는 그에 맞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적인 명령어뿐만 아니라 빨간 공 가져와, 파란 상자 위에 올라가 같은 복합적인 지시도 이해했어요. 캐롤라인 교수는 자신의 경력 중 이런 개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녀의 추측으로는 초롱이가 일종의 언어 천재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비상하게 발달한 경우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안동에서 만난 그 특별한 진돗개가 이제 제 삶에 완전히 들어왔고 앞으로 무엇을 더 보여줄지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 제가 전화통화 중 나쁜 소식을 듣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초롱이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티슈를 물어와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마치 제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초롱이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한 후 우리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아침마다 초롱이가 신문을 물어오고 제가 외교부에서 일할 때는 집에서 잘 지내다. 저녁에 제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캐롤라인 교수는 가끔 초롱이의 지능 발달을 관찰하러 왔어요. 특히 교수는 초롱이의 이중언어 이해 능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를 구분해 이해하는 초롱이의 능력은 동물 행동학 분야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례였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서 있을 때 초롱이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제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초롱이가 제 휴대폰을 물어와 제 손 앞에 놓았습니다. 마치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응급의료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응급실의 밝은 조명이었어요. 의사가 제 침대 옆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심장마비였고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다고요. 그 순간 초롱이가 생각났습니다. 초롱이가 아니었다면 휴대폰을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의사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6주간 입원해야 하고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집에서 회복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초롱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누가 초롱이를 돌봐줄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초롱이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도 일주일 후에 외교 임무로 파리에 가야 했어요. 임시방편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가 초롱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 규정상 동물은 출입할 수 없었지만 에밀리가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잠깐만 창문 밖에서 보여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초롱이를 보았을 때 초롱이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제가 괜찮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지만 유리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는 동안 초롱이를 돌봐줄 누군가를 찾아보겠다고요. 하지만 초롱이는 특별한 개였습니다. 누구나 초롱이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롱이의 지능,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고 존중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외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지역 도서관 사서인 사라 클라크였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의 대학 시절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에밀리가 상황을 설명하고 사라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사라는 에밀리가 초롱이에 대해 말해줬다고 했어요. 그녀는 개를 정말 좋아하고 그녀의 아파트는 켄싱턴 공원 바로 앞이라 산책하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초롱이가 낯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제가 회복된 후에도 초롱이가 저를 기억해 줄까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번 7일째, 에밀리가 파리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병실을 찾아왔어요. 초롱이는 병원 규정상 들어올 수 없어 사라가 밖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 초롱이를 잘 돌봐줄 거라고요. 제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사라는 매일 초롱이의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초롱이는 사라의 집으로 갔고 저는 조용한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라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초롱이가 잘 먹고 잘 지낸다는 짧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뜻밖의 메시지가 왔어요. 사라는 믿기 힘들 거라며 오늘 초롱이를 도서관에 데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켄싱턴 국립도서관의 어린이 섹션에서 일했어요. 그날 아침 도서관이 아직 열리기 전 사라가 책을 정리하는 동안 초롱이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책이 높은 선반에서 떨어졌고 초롱이가 그것을 물어다 사라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장난이 아니라 그 책이 개와 함께하는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 관한 책을 찾은 것 같았다고요. 이후 사라는 호기심에 초롱이가 다른 책도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답니다. 놀랍게도 초롱이는 사라가 요청하는 책의 제목을 듣고 정확히 그 책을 찾아왔어요. 심지어 어떤 책은 꽤 높은 선반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도서관장이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고 합니다. 초롱이가 특별한 개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네요. 매일 밤 사라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직원들이 모두 초롱이의 팬이 되었다는 소식, 아이들이 초롱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는 웃긴 이야기, 초롱이가 어떤 어린 소녀의 잃어버린 안경을 찾아줬다는 감동적인 일화까지. 초롱이는 도서관의 작은 스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3주차에 접어들 무렵 사라가 중요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독서 도우미 겸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한다는 거예요.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개에게 책을 읽어주면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초롱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초롱이는 제 반려견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초롱이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응하니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 사라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동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초롱이는 특별했어요. 이제 그 특별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라에게 허락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후 초롱이가 도서관 책상에 앉아 있는 사진을 받았어요. 목에는 독서 도우미 초롱이라고 쓰인 작은 스카프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담당 의사는 제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아마도 초롱이의 소식이 제게 좋은 약이 되었나 봅니다. 조금씩 회복되는 몸으로 이제는 초롱이와 다시 만날 날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6주간의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라에게서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초롱이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책을 읽는 진돗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켄싱턴 주간지에 크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초롱이의 독서 도우미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초롱이 앞에서는 자신감 있게 책을 읽고 초롱이가 반응해주는 모습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초롱이가 책 속의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해서 사라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6주 만에 재회, 초롱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초롱이도 저를 그리워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커피를 내오며 지난 몇 주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초롱이의 명성이 퍼지면서 인근 학교에서도 방문 요청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런던 대학의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 스탠리 코렌 박사가 초롱이에 대해 알게 되어 연구를 제안했다는 점이었어요. 이틀 후 코렌 박사가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동물 지능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였고 특히 개 인지 능력 연구로 유명했어요. 코렌 박사는 초롱이의 이중언어 이해 능력과 문자 인식 능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코렌 박사는 몇 가지 체계적인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어휘력 테스트였습니다. 다양한 단어 카드를 보여주고 초롱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방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언어 구분 테스트로 한국어와 영어를 무작위로 섞어 지시했을 때 초롱이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초롱이는 코렌 박사의 60점 만점 테스트에서 58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된 어떤 개보다도 높은 점수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초롱이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코렌 박사는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며 흥미로운 견해를 말해주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며 특별한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 이해력과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다른 견종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코렌 박사는 자신의 30년 연구 경력 중 가장 놀라운 사례가 바로 초롱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한국의 진돗개가 단순한 지능을 넘어 지혜를 가진 견종일 수 있다고 했어요. 서양의 개들이 주로 특정 작업을 위해 훈련된 것과 달리 진돗개는 상황을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초롱이가 냉장고를 열고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휴대폰을 가져오는 등의 복잡한 행동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봤어요. 코렌 박사의 말을 들으며 제가 초롱이를 만난 우연한 인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영국인이지만 한국의 문화유산인 진돗개를 통해 두 국가 간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안동에서 처음 초롱이를 만났던 그날이 이런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코렌 박사는 학술지에 초롱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초롱이의 특별한 능력이 동물 지능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의 허락을 먼저 구했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다만 초롱이가 너무 많은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후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어요. 초롱이 언어의 경계를 넘는 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초롱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동의했어요. 촬영 과정에서 초롱이는 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중에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마치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프로듀서는 초롱이가 마치 카메라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영국 전역에서 방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자들은 초롱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동물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연구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초롱이가 연구 대상이 아닌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초롱이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여전히 안동의 그 운명적인 날에 만난 소중한 친구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일상 업무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초롱이와 함께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라는 프로그램을 정식화해서 초롱이와 함께 읽어요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했습니다.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아침 켄싱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초롱이는 제 건강 회복에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마치 제 건강 상태를 알기라도 하듯 제가 힘들어 보이면 속도를 늦추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더 활발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외교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과 영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안동에서 영국 에든버러까지 이어지는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이는 제게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초롱이를 만났던 그 도시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기획회의 중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초롱이의 이야기를 교류 프로젝트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영국에서 문화대사 역할을 하는 스토리는 양국 간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중에 안동시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초롱이의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도 방영되었고
안동시에서는 초롱이의 고향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초롱이의 정확한 출생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봉정사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안동시에서는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초롱이와 함께 안동을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진돗개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외교부의 허락을 받아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며 초롱이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초롱이가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국, 안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초롱이의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 준비도 이전보다는 수월했어요.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진 초롱이를 위해 항공사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여전히 규정상 화물칸에 있어야 했지만 항공사에서 동물 전용 구역 중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초롱이의 케이지를 배치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출발 전 초롱이의 특수 운송 케이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익숙한 담요와 장난감을 넣어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출발 전 화물 담당 직원이 특별히 초롱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착 즉시 다른 화물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어요. 12시간의 비행이 끝난 후 인천공항에서 초롱이를 다시 만났을 때 피곤해 보였지만 제가 다가가자마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작은 환영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동시 관계자들과 몇몇 기자들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공항을 걸어 나갔어요.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초롱이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안동으로 가는 길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전 처음 초롱이를 만났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특별해 보이는 개를 입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함께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안동에 도착했을 때 초롱이는 마치 고향을 기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 특히 그랬어요. 초롱이는 익숙한 듯 마을 곳곳을 누비며 다녔고 현지인들은 그런 초롱이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봉정사에서의 특별 행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초롱이가 처음 발견되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똑똑한 진돗개로 돌아온 것입니다. 행사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초롱이를 위한 작은 명예패가 수여되었을 때였습니다. 안동과 세계를 잇는 진돗개 초롱이라는 제목의 패였어요. 안동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초롱이의 이야기는 이제 영국과 한국 양국에서 널리 알려졌어요. 외교부에서는 초롱이를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초롱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영 양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런던과 안동의 초등학교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롱이와 함께하는 화상 수업에서 영국 아이들은 한국어 기초 단어를 배우고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했어요. 놀랍게도 초롱이는 두 언어 사이를 오가며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한 수업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런던의 한 남학생이 초롱이에게 한국어로 안녕이라고 인사했더니 초롱이가 앞발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너머 안동의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이번에는 그 아이들이 영어로 헐로라고 했더니 초롱이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인사했어요. 이 모습을 본 양국 아이들 사이에 즉각적인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문화 교류로 확장되었어요. 영국 아이들은 한국의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 대해 배우고 한국 아이들은 영국의 크리스마스 전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초롱이는 이 모든 수업의 중심에 있었어요. 양국의 학생들이 준비한 단어 카드를 초롱이가 구분하는 모습은 항상 수업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초롱이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도서가 출판되었어요. 두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게 초롱이.
라는 제목의 이 책은 양국어로 동시에 출간되었고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양국의 동물보호단체와 아동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에 기부되었어요. 출판 기념회에서 한국 대사는 초롱이가 한국의 우수한 진돗개의 특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초롱이가 아이들의 언어 학습 의욕을 높이는 특별한 교육적 영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안동시에서 연락이 와 초롱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은 기념관을 하회마을 근처에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세계를 빛낸 진돗개 초롱이 기념관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한국 전통, 견종의 우수성과 함께 국제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알리는 장소가 될 거라고 해요. 때로는 이 모든 관심이 초롱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롱이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초롱이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찰스 국왕이 초롱이와 저를 궁으로 초대했어요. 국왕은 초롱이의 특별한 능력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궁에서 초롱이는 왕실 코기들과도 만났는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들의 만남 역시 의미 있었죠. 그 자리에서 찰스 국왕은 뜻밖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초롱이의 특별한 지능과 양국 간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진돗개를 공식 왕실견 목록에 추가한다는 것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웰시 코기만이 가졌던 왕실견이라는 특별한 지위에 한국의 진돗개가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영국과 한국 양국 미디어의 대대적인 관심을 받았고 한국 대사관에서는 특별 감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왕은 초롱이를 보며 미소 지었고 이렇게 특별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동물들의 놀라운 잠재력과 인간과의 특별한 유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초롱이와 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초롱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들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요. 초롱이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지 기대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초롱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안동의 안개 낀 아침에 만난 그 특별한 진돗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